그래서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내용은 그 엔진 퍼포먼스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엔진의 어떤 효율이라고 하면 뭐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테크니컬 페이퍼들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44%, 50%, 5%, 50%, 50%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 보려고 하면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좀 감각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데이터라고 하면 엔진 매뉴팩처가 이제 제공하는 SFOC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니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사실 메인 엔진의 그 투 스트로크의 엔진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하고 기존의 바질라. 근데 뭐 바질라에서 투 스트로크 부분을 갖다가 윈터 투 가스 앤 디젤 여기에서 사실 떼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떻게 메인 엔진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선박의 어떤 그 경제성 평가나 아니면 뭐 환경성 평가할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엔진의 서멀 에피션시를 알 수 있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들을 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케이스 선박의 MCR, NCR에 해당하는 그 킬로와트하고 RPM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정보를 알 수 있거든. 그래 한번 샘플을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게 바로 안 들어가지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만에 이제 들어가면 이게 사실 프로그램 만사에서 제공하는 게 세아스 엔진 calcul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지금 안 보인다. 안 보이나? 그럼 스탑. 그 지금 오케이. 다시. 지금 혹시 보이나? 네. 이제 보인다. 아까 그 링크 타고 가면 그 세아스라는 이제 나는 세아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calculation 하는 아까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링크를 타고 가면,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엔진 타입들 투 스트로크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엔진들, 기존 이제 디젤, 그리고 우리가 MEGI, 그다음에 뭐 LPG도 있고 메탄도 있고 에탄까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그냥 아무렇게 그냥 한번 샘플을 대충 한번 해볼게. 그 LM 티어 2고 뭐 이렇게 해서 MEGI로 하고, 만약에 내가 뭐 6G 50ME 뭐 어떤 그 사양들이 아마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넥스트로 가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 입력해야 되는 값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디폴트 있는 값들을 그냥 안 건들고 그냥 넘어가 볼게. 그럼 이제 입력해야 되는 값들이 기본적으로 뭐 아무거나 입력해 보지. 뭐 예를 들면 90 RPM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NCR은 뭐 예를 들면 90%뭐 임의로 내가 정해서, 그럼 지금 이 포인터가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 음. 이게 지금 현재 얘기하는 MCR에 해당하는 정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기본적으로 스카벤징 에어의 어떤 템퍼러처나 뭐 에어 템퍼러처인데, 이거는 크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나중에 ISO로 다 보정되는 그 나중에 데이터 보면은 또 나와 있어서 이거는 바꿔봐도 되고 뭐 안 바꿔봐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설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입력하는 란이 있고, 일단 그대로 한번 디폴트 되어 있는 값으로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사양에 따라 가지고 터보차저라든가 어떤 그런 타입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안 건들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엔진 타입.
지금 요 두 가지 이제 지금 이니셜라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PDF로 하고 이거는 엑셀로 바뀌는 파일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끝나는 지금 아직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걸 변환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잠깐 변환되는 동안 시간이 걸릴 것 같. 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레포트 지금 잠깐 이게 또 쉐어 지금 됐나? PDF PDF 아니 PDF 안 됐어. 안 됐나? 이거 아, 바꾸려면. 오케이. 그럼 아까 그 레포트가 샘플이 어떤 건지 보여. 이게 MAGI 그냥 샘플로 잡은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ISO에 해당하는 거기에 따라서 SFC하고 파이로트 퓨얼의 양들 킬로와트 퍼 아워당 그램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거든. 우와.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그래프까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만약 온도를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 온도 입력한 값 스페시픽 그 아까 컨디션에서 이 값이 아까 예를 들면 아까 원래 10도 10도가 디폴트였는데 내가 이때 당시에 30도 20도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SO로 이제 하면은 다른 엔진들이랑 비교할 때 뭐 조금 편하니까 이제 비교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또 쉐어를 한번 해볼게. 잠깐. 지금 안 보이지? 지금 아무것도 쉐어 안 됐지? 안 됐습니다. 어디 있나? 이제 보인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아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LPG 엔진, MEGI 엔진, 그러니까 HFO에 해당하는 엔진 뭐 이렇게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XDF는 이제 다른 만사가 아니고 다른 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에피션시들을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요 데이터만 가지고 그리고 저희 발열량 있으니까 그 발열량 가지고 착착 넘어와서 킬로와트만 이제 비교해 보면 되니까 연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풋한 값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 킬로와트를 입력을 인풋을 줬는데 실제 엔진의 에너지는 파워를 낼 수 있는 거 이만큼이니까 이제 나누기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로드별로 예를 들면 에피션시를 알 수가 있고 만일에 이제 로드별로 우리가 뭐 오퍼레이션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두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일단은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간단하게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이제 알 수가 있고 아까 그 두 가지 PDF로 그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엑셀로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HFO 모드에 데이터 있고 가스 모드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모디파이 한 거.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쉐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윈즈디도 사실 윈즈디는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다 똑같은데 윈즈디도 그냥 얘기 사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 이것도 쉐어가 안 된. 이 화면 지금 그 PPT 화면만 떠 있나? 네. 계속 바꿔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 띄우면 아까 그 타고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아까는 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다운로드 받아야 돼. 이거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그 아까 입력하는 값은 똑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 엑셀하고 PDF하고 퍼포먼스에 대해서 다. 그래서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지금 PPT 지금 다시 보이나? 네. 그래서 아까 엔진 효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존에 사실 그 나와 있는 정보가 요 SGC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있었는데 우리 보통 그 서멀 에피션시라는 게 우리 연료의 어떤 소모량, 이 실제 연료가 얼마만큼 소모되는 양이니까 요걸 저위 발열량으로 환산을 해서 실제 여기 어떻게 보면 워크 아웃풋 자체가 우리 실제 선박 엔진에 사용되는 킬로와트니까 이제 다 열량으로 환산한 걸 다시 역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지금 그 데이터를 뽑고 있는 거는 오퍼레이션 프로파일 자체가 70에서 75 이쪽이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지금 일단은 좀 가져다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아까 이와 같이 연료별로 이제 조금 뽑아봤었는데 되게 일단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냥 뭐 엔진 제작사에서 이제 그 제공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서머리 에피션시를 이제 해서 이제 순서를 매겨 보니까 LNG가 일단은 서머리 에피션시가 제일 좋은 걸로 나오고 두 번째가 LPG LNG 중에서도 14,000거 그리고 거기서 가스 모드 그리고 세 번째가 MEGI의 디젤 모드 그리고 네 번째가 그냥 우리 XDF 아까 윈터 투 그 가스 앤 디젤 그러니까 XDF 말고 그냥 일반 우리 HFO 근데 이제 이게 같은 엔진이죠. 지금 초록색하고 지금 이는 XDF 엔진하고 지금 같은 엔진인데 이 XDF 엔진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오토 사이클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평균 유효 압력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멀 에피션시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디젤 모드에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똑같은 사양으로 디젤 엔진 그러니까 듀얼 퓨얼 엔진 DF 말고 엔진으로 가면 훨씬 더 에피션시가 더 좋게 53. 근데 만일에 듀얼 퓨얼로 쓰면 그게 디젤 모드라 할지라도 그 엔진에 세팅된 값 그 아까 평균 유효 압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피션시가 차이가 나.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경제성 평가나 아니면 당연히 이거는 그 GHG 관점에서도 이런 컨섬션 자체가 에미션이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그래서 실질적으로 XDF를 하면 당연히 메탄 슬립뿐만 아니라 SFC의 그런 그 서멀 에피션시에 따른 CO2의 에미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일단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 이걸 왜 그 좀 만일에 할 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LCA를 하면서 만일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데이터들을 어디에서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뭘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내가 생각할 땐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구랑 아규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이제 육상 프로덕션 LCA 부분에서 육상 연료의 프로덕션도 이제 그런 방법론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본선에서의 어떤 에미션의 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데이터를 어떤 제너레이션하고 가공을 할 때 이런 비슷한 방법론으로 하면은 좀 서로 얘기할 때 좀 오류도 작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얘기를 해봅니다. 형,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형이 이렇게 뽑으신 그 데이터가 그 리터러처 리뷰나 이런 데서 뽑아낸 자료랑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게 떨어지던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 이거는 지금 MEGI 엔진인데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 보면 MEGI 엔진 일단 이건 하양이 그 논문에 예를 들면 MEGI의 이때 레퍼런스를 38로 로우 프레스네. MEGI가 저거 어떤 거 HPDF 이거고 이게 슬로우 지금 50%로 가정돼 있고 예를 들면 여기는 그 ICCT 이제 I 모형 이제 문서낸 이제 이쪽에서는 53%로 일단 가정을 했거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데이터를 뽑은 거 한번 볼게. 여기 보면은 레인지가 25%에서 51에서 맥스 이제 55. 이때 그 MCRS가 55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인데 보통 우리가 그 녹스 테크니컬 파일 할 때 가중치를 25%, 50%, 75%, 뭐 100%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치를 가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퍼레이션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까 얘기한 뭐 이게 0.5일 수도 있고 53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안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만일에 뭘 얘기를 할 때 뭐 좀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예를 들면 하행 논문에서 50%라고 했으면 이게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점은 이게 제일 최근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 몇 년 전에 엔진 개발 초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옛날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펑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나는 일단 이걸 최근 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내가 사실 나도 이 방법론을 얘기를 할 때 조금 나도 고민이 됐었거든. 요걸 할 때 이게 내가 하면서 이게 맞나? 약간 이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하나? 이게 명확하게 한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데 그럼 뭐 당연히 뭐 틀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저희 발열량을 가정을 어떻게 가지고 갔느냐가 또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다 엔진사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저희 발열량을 5만으로 가정을 했거든. 근데 나는 전체 육상에서부터 예를 들면 LCL 고려할 때 열량을 49200 49,200을 썼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나중에 실제 효율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좀 나중에 이제 그 환산을 할 때 에미션량 그 환산을 할 때는 또 필요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승만아, 이게 포스트로크 엔진도 이게 레포팅이 가능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여기 만하고 윈지디는 없더라고. 없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엔진사에서 제공하는 책자 카탈로그 있거든.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표값들이 일단 있어. 대표값. 이렇게 로드별로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그거는 이제 구글링으로 해서 가능해서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대표값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만일에 굳이 한다라고 하면 메인 엔진은 디테일하게 가지고 가고 발전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로드가 크게 많이 안 변한다라는 일렉트로 프로페션은 사실 다른 얘기이긴 한데
투스트로크 엔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써가지고 약간 그거는 좀 디폴트로 약간 로드 변화 없는 뭐 그런 식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암모니아는 또 따로 없지 아직 개발이 덜 같아요. 됐으니까. 지금 아까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LPG까지는 나왔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추가한 게 지금 그 기존에 LPG 지금까지 한국에서 내나 이건 나중에 이제 할 얘기인데 LPG까지 추가를 했어. 그러면은 그 윈지디하고 그 만 거를 썼을 때 실제로 저 SGC가 몇 그램 정도 차이가 나? NCR 정도에서. 그 관점에서 음. 지금 이 에피션시 말고 이피션시 근데 말고 실제 연료 소모량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노? 잠깐만 아까 그 데이터 잠깐만 지금 아까 그 관점이면 잠깐 지금 궁금한 게 잠깐만 지금 알고 싶은 게 일단 이건가? SGC, 이런 SGC, SGC 관점에서 아, 그럼 같은 로드로 가볼게. 이게 120 음, 잠깐만 이게 121이잖아. 107. 127. 음, 잠깐만. 그럼 예. 엔진별로 가보면 잠깐만. 그 지금 알고 싶은 게 저 윈지디하고 윈지디하고 오토사이클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볼게. LNG 모드에 한 80%에서 비교하면 되겠다. 뭐 140일이네. 잠깐만. 아까 같은 열로 볼게. 제일 좋을 때 한번 볼게. 127, 127, 아까 이게 138일. 지금 138이잖아. 지금 이거 138. LPG고 이거. 잠깐만. LNG가 MEGI는 127이네. 127.1. 어, XDF에 140이네. 141. 한 10%, 한 10%, 10% 조금 덜 나네, 그죠? 10%. 맞아. 그러면은 제법 차이가 나는 편이다, 그지?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을 쓰면 이제 윈지디 다 11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맞아. 그래서 이제 되게 맞지. 근데 여기 이제 그 티어 3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SCR 달고 안 달고 이제 거기서 이제 EGR 달고 안 달고 이제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근데 어쨌든 그래. XDF는 메탄 슬립도 또 많이 나오니까 좀 또 그런 그치. 거 보니까. 요새 트렌드가 어떻노? 요새 그 어느 게 더 많이 달리고 있노? 잠깐만. 아까 근데 저번에 치병이가 얘기한 치병이가 그때 좀 들었던 거 있지 않나? 잠깐만. 지금 저는 그때 이제 저 그거 준비할 때는 저는 이제 만해에서 근무하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저는 이제 많이 뒤지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또 승만 형이랑 병욱이 형이랑 다 네, 많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지금 잘 화면 모르겠습니다. 보이나? 이게 최근 트렌드라기보다는 일단 한 1년 전에 제출된 문서이긴 한데 여기 보면 지금 2018년 중순까지는 이게 90척이가 이게 MEGI이고 XDF는 이건 아니. 이거잖아. XDF 이때 50척이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때 채택된 게 50, 이게 90,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 근데 내가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최근에 메탄 슬립하고 그 하도 IMO에서 이제 막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떠드니까 이제 원래 완전 좀 많이 그 XDF로 갔다가 최근에 IMO에서 워낙 그 메탄 슬립에 대해서 많이 떠드니까 그게 싹 이제 다시 좀 MEGI로 막 상당히 많이 돌아섰다고 내가 들은 거는 이제 그 정도. 근데 이제
SCR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카 지역 그러니까 녹스 티어 3를 만족해야 되면 사실 당연히 XDF를 달면은 후처리 장치나 뭐 EGR이나 이런 거 안 달아도 되니까 당연히 그쪽에 이제 많이 이제 고려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녹스 신경 안 쓰면 사실 MEG랑 경쟁하기가 일단 그 커머셜한 관점에서 너무 힘드니까. 일단 좀 아까 SFC 봐도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음. 그러면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근데 뭐지?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MEGI든 그 윈지디든 지금 그 가스 엔진의 경우에는 사실 LNG 아니고는 LNG 캐리 아니고는 사실 잘 안 달잖아, 그지? 요즘 나오는 배들은 맞지? 그냥 기존에 그냥 디젤 쓰잖아, 그치? 요즘 근데 트렌드가 어떤 너? 요새 그 배를 안 보니까 너무 근데 최근에 DMBGL 약간 LNG 관련해 가지고 뭐 세미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나중에 쉐어를 할게. 그게 아마 좀 수치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중공업에서 배 지으면 뭐 컨테이너 지으면 그 듀얼 퓨얼 엔진을 다나 아니면은 그냥 최근에 그 디젤 현대상선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신조선은 전부 그냥 그 디젤 디젤 엔진 그치 들어가고 사실 있어요. M 엔진. 그치 뭐 그럴 것 같긴 하다. 지금 왜냐하면 뭐 리스크가 좀 크잖아. 그러니까 그치 이거 하면 사실 30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LNG가 지금 아직 규정에 어떻게 들어올지 확정이 안 된 모르니까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조금 붕 떴어. 사실 그 투자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지금 이제 운항 규제까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매 해마다 감축률을 낮춰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메탄 슬립까지 이제 카운팅이 돼 버리면 그 되게 페널티가 좀 상당하니까 투자 관점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더라고. 예전에 그 현대상선의 담당자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만큼이나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그 스토리지 탱크 관련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만큼 또 볼륨을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이게 섣불리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암모니아나 하이드로겐도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거든. 사실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유로피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암모니아하고 그 하이드로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션 고잉 선박에 실증이 가능한 형태로 프로포저를 하는 그런 그 아이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참여를 해보면 뭐 하이드로겐이나 암모니아 에너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결국은 이제 스토리지 관점에서 너무 2배 이상 기존의 HF4보다 커지니까 볼륨이 커지게 되니까 일단은 놓을 데가 없잖아. 뭐 화주의 선주의 입장에서는 화물 양을 줄이고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큰 그 손실이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 오일 탱커 같은 경우에 뭐 케미칼 탱커나 데크 위에 얹어 놓는 정도밖에 이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선종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될 거고 그러고 또 이제 엔진도 아직 완전히 개발된 단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실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 스토리지 관점에서 제일 큰 난제인 것 같아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벙커링 쪽. 벙커링도 이게 뭐 양이 그 뭐 오션 고잉을 하려면 뭐 몇천 톤을 실어야 될까 얘가. 그러면 그걸 뭘로 다 채우냐는 거지. 언제 다 채우냐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난제고. 그래서 이게 진짜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좀 많이 막히더라. 그 질문인데요, 형. 최근에 이제 그러면 디젤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디젤 그냥 쓰고 원래
F5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후처리 장치 같은 걸 달면서 쓰고 있는 건가요? 그 스크러버랑 뭐 EGR 같은 것들을 그냥 투자하면서 음. 어 일단 소스 솔루션은 뭐 사실 썰파 맞춰야 되니까 그냥 네. MQ 기존 쓰면 되고. 화석 연료 쓰면 되고 음. 녹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EGR이나 아니면 SCR 달아야 되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느낌으로 보면 사실 그 암모니아에 되게 필이 꽂힌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암모니아 되게 지금 사실 몇 년이라기보다는 캐알도 되게 암모니아를 사실 밀고 되게 조금 그나마 우리로 보면 약간의 좀 그런 블루오션과 같은 좀 빨리 개척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거여서 사실 캐알도 이제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최근에 뭐 LR이나 뭐 ABS나 이런 데서는 암모니아 벌써 막 되게 많이 뭐 페이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더라. 그나마 내가 봐도 암모니아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 내연기관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들 사용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 규정이 없으면 사용 못 하잖아.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거는 LNG, 그 다음에 메탄올, 에탄올, 그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LPG. 아마 이 다음 이제 단계가 지금 이제 내 생각에는 암모니아가 될 것 같아. 암모니아가. 이제 누군가가 제안하겠지. 이제 논의하자, 규정 만들자고. 이제 아마 그 이제 그런 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료전지 쪽은 또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뭐 조금 더 우리가 하는 연구적인 분야에서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암모니아가 실제로 선박 연료로 이제 가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제 뭐 그린 암모니아인지 블루 암모니아인지 그레인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환경 영향력 차이는 엄청나단 말이야. 실제로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디젤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암모니아를 그러니까 블루 암모니아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걸 전 세계 선박에 공급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그 마켓이 크단 말이야.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하나의 어떤 이그젠플로서의 뭐 그런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공급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오션 고잉하는 모든 배들에게 암모니아가 그 퓨처 솔루션이 되기에는 너무 큰 그 벽이 있어. 이제 프로덕션하고 서플라이 체인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큰 난제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이게 결국 공급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공급량과 비용 때문에 도저히 채택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 그 마켓 베이스 해서 차라리 그냥 그 이미션 뿜어내고 돈으로 갚아내자 뭐 이런 쪽으로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름의 일리는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우리가 자꾸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오히려 자꾸 덜 친환경적으로 가게 되는 어떤 오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100% 간다라고 난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실 다들 환경 얘기를 하지만 뒤에 이제 결국 그 뭐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뭐 시장 기반 조치로 해가지고 탄소세를 뭐 하든 아니면 뭐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그냥 좋은 연료 안 쓰고 승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GTT의 그 LNG 그 탱크가 LNG 퓨얼 선박에도 가능하나?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가 있나? 있다. 있어?
아, 그게 잠깐만. 아, 그 캐리어. 아, 맞다. 벙커링 패스. 아, 내가 있는지 최근에 내가 한데 근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근데 어. 그러면 일단 그 결국은 슬롯이 문제가 제일 큰데 그게 그거를 해결이 되는 됐어. 다른 됐어. 그게 우리가 아는 다른 그 방법이 아니고 좀 다른 다른 타입 타입. 약간 멤브레이닝이 한데 좀 다른 다른. 조금 아니 다른.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회의를 하는데 GTT도 이제 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음. 그쪽에서는 그 하이드로진이나 뭐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액화된 거를 그 이제 멤브레인 형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토리지가 가능하다. 연료 추진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프로젝트 제안이 이게 실제로 실증 검증이 돼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어. 이게 디자인 단계에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가능은 한데 이제 이 얘기지. 그 BOG 이제 뭐 수소를 하든 LNG를 하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발생하는 그 BOG를 결과적으로는 그 뭐 제카를 하든 아니면 그걸 태우든 다른 페널티가 있는 거지 사실. 뭐 가능은 한데 슬로싱 부분은 일단 그쪽에서 해결을 했으니까. 음. C타입 아니면 뭐 그러니까 태워야지 뭐 제카든지. 대장이는 뭐 질문 같은 거 없나? 굉장히 조용하네 오늘.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참 스토리지도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뭐 LNG도 그렇고 극저온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그런 것도 현실적인 있죠.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LNG 뭐 화물 뭐 수항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20, 30년 동안 운항을 해도 예측 못하는 압력 상승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이야 좀 뭐 재핵화하고 아니면 뭐 BOG 뭐 방출도 하고 뭐 이러지만 이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그 뭐지 우리 저 한국에 있는 그 벌크 캐리어 있잖아. 그것도 저 대기 방출 많이 한다면서. 그게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LNG 우리나라 최초 LNG 벌크 캐리어를 만들어 놨는데 몰라 나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들린 얘기에 의하면 LNG가 그 대기적으로 그냥 이게 막 진짜 뿜어져 압력이 나온다는데 600배가 팽창하니까 진짜 이 제한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버리니까 이게 뭐 컨트롤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참 아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C타입 탱크인데도 그렇게 뭔가 대기 방출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나? 내 그 운항 데이터 그러니까 그 받았잖아. 어, 근데 그 아브로그에다가 그 대기 방출량을 적어놔가지고 아니 그거 사실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대기 방출을 왜 하게 되는데? 아니 압력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릴리프 밸브 그 세팅값만큼 올라가. 올라가. 그 이제 근데 세팅값이 얼마인데? 그 세팅값이 얼마인데? 10바인데 10바 되려고 하면 한 온도가 한 120 몇 도만 돼도 그 포압력이 그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그렇게 근데 해도 계속 써야 될까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액만 써 액만. 그러니까 메인 엔진 그러니까 액을 빼서 기아를 해. BOG를 쓰는 게 아니고 액을 빼. 멀쩡한 꽤 거를. 팽창하는 애를 안 쓰고 액을 좀 써봐야 볼륨이 얼마 안 빠지잖아. 사실 이거 볼륨을 빼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써? 왜냐하면은 그 우리 MEGI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 300바가 이상이 필요하잖아. 발전기는 바로 BOG 쓸 수 있잖아.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컨셉도 제안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영 안 했어.
안 했어. 어. 그거 발전기가 그냥 디젤이야, 그게. 아니 가스야. 듀얼인데 어. 얘기 들어. 그 액을 갖다가 이제 먼저 그 탱크 안에 10바까지만 부스팅 할 수 있는 서브머지드 펌프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그 10바 레벨에서 발전기로 이제 공급을 하고 이제 베이퍼라이저로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스팅 해갖고 300바로 올려. 20바. 오케이. 올려가지고 이제 그 기하기로 해가지고 320바로 하는데 그럼 여기서 BOG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 탱크 리프 밸브 압력의 세팅밖에 없어. 왜냐하면 맞네. 잘못 만들었네. 근데 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300바로 가는 거 거기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알겠지만 300바로 올리려고 하면 우리 에어 컴프레서가 발전기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그 와, 왕복동 그 보카르트 컴프레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못 이제 물론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못 쓰니까 우리가 사실 그때 제안했던 게 발전기에만 이제 그래도 하나 달자.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사실 메인 엔진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만 컨셉도 발전기 쪽은 그냥 BOG 라인을 만들어 놓는 컨셉들이 있었는데. 만에서 만에서 하는 이제 컨셉추얼에서는 아예 BOG는 발전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액 자체를 이제 기화해서 300번 만드는 거는 또 이제 FGSS 좀 그 메인 라인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네. 왜 그렇게 많이 날라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LNG 좋다고 우리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NG 좋다고 자 답시다 했는데 지금 LNG 우리 메탄 한번 대기 방출하면 우리 한 40배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40배 더 증가시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있네. 밝지가 않아 LNG 쪽. 근데 DMBGL이 그래도 LNG를 많이 밀고 있더라. 그래? 계속 그래도 LNG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당 2050년 이건 아닌데 지금 트랜지션 퓨얼로서는 그래 뭐 있는데라고 이제 다들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HFO보다는 괜찮다라는. 나는 그나마 제일 좀 나은 게 아예 그냥 디젤 쓰고 이제 카본 캡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나마 제일 환경을 덜 파괴하는 것 같은데. 고민이 많다. 우리가 다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라서 이런 난제들이 많을수록 또 우리가 할 것들이 많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끄도록 하겠습니다.